찍고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영재고센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학년별로 또 프로그램별로 설명회를 다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K메모 프로그램 설명회라고 해서 어떤 과정의 아이들이 K모 공부를 하면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 저희 김종건 부원장님 입시관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종건 부원장님 모셔서 K모 과정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K모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다가 어느 순간에 K모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영재고센터가 이름 그대로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를 자부합니다. 서초구 내에서는 제일 잘 보내고 있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K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저희 종권 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재고센터가 어떤 학원인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영재고센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금정 빌딩이 이제 얼마 전까지 이름이었는데 빌딩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빌딩 내 1층은 저희 학원하고 상관없고 2층하고 3층이 이제 반포 파인만 고등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부터 7층까지 파인만 영재고센터가 이제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층 제외한 거의 전층이 다 파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빌딩 이름이 파인만 반포 빌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이용하시기에 좀 더 편해질 부분들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파인만 영재고센터인데 반포 파인만 고등부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제 파인만 영재고센터가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입시팀, 저희 부원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팀 말고도 중2팀, 중3팀, 또 초등팀, 중1팀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선행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거리에는 압구정 파인만 학원과 반포 파인만, 또 이촌동에는 이촌 파인만, 또 성동에는 성동 파인만 등 여러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반포 파인만 고등부가 이제 생화고, 생화여고, 반포고, 서울고, 상문고를 가르치는 팀이 여기 반포 파인만 고등부로 여기 2층, 3층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과 반포 파인만이 협업하고 있는 정보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만 영재고센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 K모 아이들이 시험을 다 한 곳에서 몰아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서울교대라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서울교대에서 K모 팀이 이렇게 파이팅하고 있고 저를 비롯하여 저희 부원장님도 계시죠. 팀장님, 소장님, 선생님들이 계신데 같은 티를 맞춰 입고 응원했습니다. 이 티를 굿즈로 제작하여서 K모를 보는 아이들에게도 다 배부했습니다. 저희끼리는 이제 합격의 부적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날 가서 선생님들이 다 응원도 해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들의 응원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또 올해도 그 전년도에도 이제 매번 K모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실적은 자세하게는 김종훈 부원장님 다시 또 설명 주시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K모를 공부한 아이들이 루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루트가 영재학교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교를 가던 아이들이 K모 준비를 하고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자연스럽게 영재학교반 입시 준비를 해서 작년에 영재학교를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K모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영재학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우리 학교에서 이런 공부가 도움이 되었어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해줍니다.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또 아이들이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이제 신만포 중학교, 이 친구는 이제 잠실에 있는 학교에서 온 친구였고, 이제 동덕여중 그리고 경원중 아이였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영재학교를 가서 한국과학영재학교랑 세종, 대전, 대구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난 이렇게 성장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저희에게 합격한 친구들이 이렇게 4층에 하완 같은 거 보내주고 저희 학원에 곳곳에 하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기 죽어가는 나무들도 저희 합격생들이 보내준 하완들이 저 뒤에 있는데요. 네, 오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4층엔 이렇게 전자칠판에 저희 학원에서 자랑하고 있는 선생님들 또 프로그램들 이런 걸 공지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네, 파인만 영재고센터는 입시관, 중등관, 영재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재관은 초등팀, 중1팀 그리고 중등관은 중2팀, 중3팀 그 학년적으로 구분하여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입시팀에선 이제 K모 과정과 영재학교반, 과학고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인만 그룹은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 이름에서부터 시작된 학원이긴 한데요. 이제 파인만의 스펠링과 리처드 파인만의 스펠링이 다릅니다. 당연히 상표법 위반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우수한 선생님이 우수한 학생을 섬세하게 학습 관리해서 반드시 성장시키겠다 이런 컨셉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매분기 모집하고 있고 입시팀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넘어서 제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 저랑 10여 년 이상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소장님은 20년 이상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은 신만포중, 세화여중,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에 또 용강중학교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저희 학원을 당연히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최상위권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저희 학원보다 최상위권이 많은 학원이 이 근처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내주시고 선택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아이들로 만들고 또 그런 아이들을 더 발전시키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세한 학습 관리는 이제 아이들은 잠깐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원장님 소개해주시는 프로그램들로 아이들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계속 공부시키고 같이 공부하자고 꼬드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엔 이런 실적들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영재학교 실적밖에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재학교는 최종 21명 최종 합격했고요. 사실 저희가 최종 합격이라고 말하는 이 명단의 21명은 전원 다 저희랑 파이널 프로그램까지 다 한 친구들입니다. 중간에 이탈한 친구들은 저희가 기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 말고도 2학년 때 합격한 친구도 신동에 하나 있고 또 용강중학교에 유일하게 영재학교 간 친구도 저희 학원 재원생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형이 조금 달랐던 아이들 같은 경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갔고 또 최종 합격률 보시면 75%라고 되어 있는데 1차 합격한 아이들 대상으로 21명 간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28명 준비해서 21명 갔고 작년도에는 20명 준비해서 16명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를 고민하시는데 저희 학원보다 더 높은 합격률로 합격하는 학원은 없다. 배치동을 뒤져도 없다라고 단언하겠습니다. KMO는 올해 고등 KMO를 이렇게 1차 은상부터 시작해서 총 4명 수상했고 이렇게 수상했고요.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 영재고센터가 개원한 게 202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어서요. 한 해 두 해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학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엔 영재 합격자 명단에 이렇게 학교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신만포중학교 학생 하나가 서울과학영재학교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신만포중은 작년에 저희가 영재학교 전원 다 저희 학원 출신이었거든요. 4명 갔는데 4명 다. 올해는 신만포가 8명 학교를 갔는데 그 중에 4명이 저희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저희 학원 재원생 말고도 다른 학교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서 준비한 친구 혹은 혼자 준비한 친구들이 가긴 하지만 올해 신만포중의 특징은 2학년 아이들도 합격했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목정중학교는 독특하게 이렇게 2명 아이가 학교에서 유일하게 영재학교를 간 아이들이거든요. 많은 수 중에서 저희 학원 아이들만 갔습니다. 원천중학교는 올해 영재학교를 8명 합격했는데 총 그 중에 6명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는 학교 다 이 지역 내 학교잖아요. 이 지역 내 학교의 아이들이 영재고센터에서 파이널 과정까지 다 하고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캠프 대상자 96% 합격이라는 말은 제가 이 숫자를 조금 좋아해서 썼는데요. 거짓은 아니고요. 저희가 21명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2명 아이가 사실 캠프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캠프 대상자 중엔 1명 제외하고 전원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96%라고 썼고 사실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원들에서는 합격률이라는 것 자체를 통계라는 게 조작하기 나름이잖아요. 숫자를 넣고 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앞서 말씀드렸던 75% 1차 합격자 대상으로 서류를 통과한 아이들 대상으로 합격률을 말씀드리는데 올해 실적은 75%였고 작년은 80%였다고 설명드립니다. 올해 KMO, 고등 KMO 1차는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아까 학생 한 명이 이제 4명이었다고 했는데 왜 3명이 됐냐. 한 명은 저희랑 같이 파이널까지 하진 않았는데 실적은 고등 KMO 은상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KMO 1차 수상
금상 4명부터 시작해서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다 받았는데 명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 동네 아이들입니다. 작년도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 실적인데요. 작년 영재학교는 16명 이렇게 갔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이렇게 19명 갔습니다. 해마다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의 합격자 숫자가 매년 증가돼 왔는데 영재학교 숫자보다 과학고 합격률이 훨씬 더 합격 숫자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재학교는 21명 갔으니까 과학고등학교는 21명보다 많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사실 과학고등학교가 1차 추석 면담 합격자를 발표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이 29명 1차를 받습니다. 최종은 다다음 주 금요일날 있어서 그 결과는 12월 초에 나올 거고 각 안내 문자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23학년도면 22년도란 얘기인데 22년도에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특징적인 거는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 합격한 이 3명 중에 반포중, 광희중, 사라진 학교죠 반포중. 이런 아이들이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전교생 중에 2명이 4.3 학점 만점 맞았거든요. 그 2명이 저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았던 얘기는 대치동에서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여러 차례 보내신 학부모님이 자녀가 3분이셨는데 근데 타인만 영재고센터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이렇게 잘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셋째는 일로 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서 너무 감사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성과고랑 세종과고에도 이렇게 그때 16명 갔었는데요. 매년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라고 적었는데 이 아이들 중에 그러면 K모 공부한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 과반수 이상은 K모 공부를 매년 해왔고요. 일부 아이들이 2학년 7월달 혹은 2학년 12월달에 합류해서 영재학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21학년도, 22학년도까지는 영재학교를 준비하던 아이들의 합격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여전히 23학년도, 24학년도에도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떨어져서 플랜 B로 과학고로 갔을 때 합격률이 훨씬 더 높은데 절대 숫자는 지금은 영재학교 준비했던 친구들보다 일반 선행위주로 공부하다가 과학고로 간 친구들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이유는 영재학교를 합격을 많이 해서 떨어진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절대 숫자적으로는 과학고등학교는 지금 선행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이 더 많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이제 실적인데 전체 그룹 실적이라서 이제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민사고,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는 저희 학원보다 서울 지역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 학원은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재고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타임만 그룹 전체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입시간에 실질적으로 수업도 하시고 상담도 다 하고 계시는 저희 김종건 부반장님 모셔서 K모반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임만 영재고센터 김종건 부원장입니다.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KM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일요일은 영재고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고에 대해서는 오늘 거의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영재고가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따로 끊어서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을 이제 그렇게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KMO는 좀 이제 영재고 입시랑 KMO를 한 학생들은 두 부류로 나누죠. KMO를 이제 심화하잖아요. KMO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수학 실력을 올려서 이제 내신 받는 거 봐서 의치대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KMO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반 학생들이 결국 영재학교를 가니까 같이 영재학교 대비를 하는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제가 다 가르쳐봤고, 그리고 KMO를 하고 나서 무조건 영재고를 하는 말도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걸 봐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진로를 정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O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KMO 공부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공부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KMO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지고요. 그러니까 중등 KMO와 고등 KMO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이제 지역 동상이라는 게 있고요.
지역 동상이라는 건 서울 지역 동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국에서 이제 금은동 장려상을 이제 뽑게 되는데 그러면 장려상까지가 보통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시대회는 30%, KJM은 50%까지 줬었죠. 근데 이제 KM 같은 경우는 상위 15%밖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을 타기가 쉽지 않은 대회고요. 그러니까 장려상만 탔어도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상 이상이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상 이상이면 고등학교 1등급은 거의 보장이 됩니다. 실제 그랬고요. 그 학생들이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도 그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자기 자녀분이 동상 이상 탈 때까지 시키십니다. 한 방에 끝내면 끝납니다. 실제 그랬고 요번에도 이제 한 예를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 때 캠 은상을 탄 학생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3학년 2학기가 기말고사가 내신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고 그게 이제 B가 뜨는 바람에 학생들이 다 이 특목고 입시를 포기하게 생겼어요. 지금 원촌하고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 원촌하고 세화여중인데 세화여중은 100점이 1명 있고요. 원촌은 2명 있습니다. 그 원촌의 2명 중 1명은 저희 영재고반 합격자 학생이고요. 영재 합격생이 엄청 많은데도 100점은 1명이에요. 그리고 85점 이상을 맞은 애들이 요번에 3.7%밖에 안 된다. 근데 85점 이상, 3학년은 2학기 때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봐요. 중간고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기말 보는 학교도 있는데 원초는 기말고사 한 번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 하나로 입시를 치릅니다. 근데 85점 이상이 3.7%.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85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A가 뜨기 때문에 수행 합쳐서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입시를 포기하게 됐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세화여중은 100점이 1명 있습니다. 그 학생이 KM 은상 수상자예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는 내신이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 안에 못 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세화여중은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내신을 3학년 2학기에 시험 한 번을 보니까 그 시험이 어렵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쉽게 내지 않습니다. 특목고 입시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소신껏 내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적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KM이나 영재 공부를 해서 사고력을 높였던 학생들 내신도 그렇게 한 달 내내 내신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물론 시험을 쉽게 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신반포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쉽게 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차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지역 동상 이상이 2차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KMO 2차는 이제 그 서술형 시험입니다. 요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중등부는 중학교 재학생 또는 탁월한 수학 재능이 있는 초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빨리 보는 학생들이 4학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는 초, 중, 고 재학생이 다 가능하고요. 범위를 보시면 중등부는 기하, 정수, 함수, 부등식, 경우의 수. 즉 이제 이걸 저희가 대수, 정수, 조합, 기하라고 하는데 이 영역을 보게 되고 고등부는 이제 기하 똑같습니다. 중등부랑 범위가 똑같은데 이제 깊이가 더 이제 있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미적분학 확률 통계까지 다 봅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주관식 단답형 20문항이고요. 시험 시간은 2시간 반입니다. 100점 만점이고요. 4점이 4개, 5점이 12개, 6점이 4개입니다. 그리고 1차는 5월에 시행을 하고요. 2차는 11월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려상 이상이 나오려면은 이제 50점대가 넘어가야 되고요. 50점대 이제 중반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52점이 장려상이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에는 더 높았고 막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점대 중후반 이상 맞으면 이제 수상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시간 반이니까 이제 150분이잖아요. 20문항. 그러니까 7.5분입니다. 한 문제당 7분에서 8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은 한 문제에 3분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7.5분이고 성대경신 30문제를
100분 동안 보잖아요. 90분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두세 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국상은 총 응시자 20% 내외. 요거는 이제 그 대한수학회에서 발표한 거고 20% 내외인데요. 동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15% 정도에서 끊깁니다. 그 넘어가면 이제 20%가 넘어가니까 요거를 이제 왔다 갔다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있습니다. 서울 이제 은동이 있고요. 그래서 전국상이 먼저 전국상과 이제 서울 지역이 동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 동상 이상인데요. 서울이 높을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고요. 1점 차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만약 전국 장려인데 서울 동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대상자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서울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이 시험에서 많이 받았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장려상을 받아도 2차 대상자가 됩니다. 워낙 응시자가 적기 때문에. 근데 서울은 안 그러기 때문에 많고요. 많아서 이제 이런 이제 커트라인이 제시가 돼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KMO 2차 이게 이제 중등 KMO 2차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KMO 1차 시험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동상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동상 이상이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서는 장려상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라는 출제 범위에 동일하고 기하 정수 대수조합 등 내분의 문제가 출제되면 미적분 제외됩니다. 중등부는 고등부 다소 적은 수학적 지식을 풀 수 있는 문제 출제되는데, 보시면 서술형 8문항이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시험 봤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에 봤는데 7점 배점입니다. 56점 만점이고요. 특이하죠. 배점이 7점인 게 이제 전 세계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의 이제 배점이 7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배점이 7점이라 다 잘 완벽하게 쓰면 7점이고, 뭐 기호나 이제 그 정의 못하면 한 6점 정도 나오고 아니면 1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험 시간이 내문항 3시간입니다. 내문항 3시간 2번,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고요. 굉장하죠. 6시간 동안 8개밖에 안 풀어요. 근데 애들이 시험 보고 나면 3시간 동안 한 문항 풀고 나오는 애들도 태반입니다. 풀었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한 개 반 정도 맞으면 장려상, 2개 정도 맞으면 동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득점자는 겨울학교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IMO 대표 선발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국가대표가 되면요, 무슨 특혜가 있나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국가대표가 되면 유학을 보내주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유학 보내줘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 IMO 금메달리들이 다 프린스턴에 가 있나 했거든요. 스탠포드는 프린스턴이요. 왜 다 거기가 있지 했더니 그게 다 유학을 보내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엄청난 복지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다 거기가 있길래 이상하다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KMO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MO는 대수, 정수, 조합, 기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이가 이제 그 고등수학 진도를 나가고 있을 때니까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단 고1 공통수학이란 말 쓰죠. 공통수학 1, 2에 보면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함수 있죠. 그냥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게 다 나온다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KM을 하게 되면 공통수학 1, 2 내용을 다 복습한다 생각하면 된다. 딱 하나 빼고, 복소수 빼고. 중학교는 복소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복소수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그냥 허근은 해요. 허수는 이런 건 하는데, 복소수 가지고 이제 뭐 i를 대놓고 쓴다든지 이렇게 쓰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방정식, 부등식 함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KMO반 한 게 아니라 이제 의치대반 탑반을 하거든요. 수업을. 그러면 제가 똑같이 비교를 합니다. 솔직히 비교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줘놓고 풀려보죠. 이렇게 현재 중3 학생들을 똑같은 문제집을 주고 풀려보면 KMO를 한 학생들은 당연히 월등히 잘 풉니다. 그냥 쭉쭉쭉쭉 나가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팁을 주면 그거 하면서 쭉 이해를 하는데, 일반 선행을 한 애들은 다 풀어줘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3년을 해와도 걔네들도 고등사 상하를 뭐 고쟁이도 풀고 블랙라벨도 풀고 실력 점수까지 다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지대반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공부하는 선행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문제집 한 권을 아시다시피 단원별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그 단원에서 한 유형만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형의 문제를 하나만 풀어요. 실력적 연습 문제 같은 건 한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 유형이. 근데 KM은 그런 유형만 몇십 개씩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KM을 왜 하느냐, 저는 지금 당장 바로 말씀드리고 그냥 트레이닝 시킨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아이를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머리를요. 다시 또 고2 대수에는 또 고2 수학의 수열 파트가 들어가면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 파트를 다 대수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수 파트라가 있는 정수는 원래 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워낙 정수론이 방대하다 보니까 따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론은 이제 대학교에서 가면 넘버 시어리와 정수론을 배우게 되는데 수학과의 전공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배워요. 어려운 내용, 그 뒤에 나오는 뒤에 3분의 1 정도는 안 배우게 되고요. 3분의 2를 배웁니다. 고1 극심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보면 이 방정식 중에서 정수랑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 내신에 나오면 그냥 외워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근데 그거를 KMO에서는 한 영역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합은 개수 세는 문제죠. 그래서 고1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순열 조합이랑 고2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중복 조합과 수열의 점화식을 심화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KMO에는 확률이 없습니다. 확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고 개수 세는 문제만 나옵니다. 몇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KMO에서는 이걸 다루고요. 마지막 기하는 중등 과정에 나오는 기하 전범위 심화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은 기하가 없죠. 고등학교 과정의 기하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2 수학의 삼각형과 삼각함수.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말하는 대수죠, 대수. 대수에 보면 삼각형과 삼각함수라는 작은 단원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삼각함수 끝나고 나면. 근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KMO 말고 수능 문제를 보시면 수능 기출을 보게 되면 킬러 문항은 전부 도형입니다. 21, 29, 30번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1번 단위도 공동 보고 그 21번 정도 그 안절이를 보면 그 삼각함수가 나와요. 그 도형이 나오는데 그게 항상 킬러 문항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1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고3 기하 관련, 고3 기하 있죠. 기하백에 나오는 기하 관련 평면 기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KM은 평면 기하만 합니다. 입체 기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 게 KMO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KMO 준비의 장점은 뭐냐? 되게 이상적이라고 제가 이상적인 걸 써놨는데요. 일단 수학적 사고력 및 논리적 사고가 강화된다. 근데 뒤에 가서 이제 물론 장단점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KMO 준비를 통해서 뭘 키우는 거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이러한 사고력은 단순한 게 의존하지 않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되게 좋은 말입니다. 이거를 KMO 준비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진로 확장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KMO 공부의 아이가 성향을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KMO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KMO에 좋은 성적을 받으면 수학 및 이공계 진로의 확장 가능성이 커지고요. 영재고 과학고 진학이나 기타 특목고 자사고 입학 수학 내신 상위권을 차지하기에 유리합니다. 실제 아이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는 이제 그거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과 성취감인데 이제 KMO에 도전하면서 목표 달성력, 집중력, 문제 해결 과정의 성취감과 같은 경험은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가 잘하게 되는 동기를 보면 다들 마찬가지 뭐 저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겪으셨을 텐데 작은 그런 성취감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만하다, 나는 해도 되는 인간이다. 여기까지 뻗치면 그때부터는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건데 반대로 KM을 하면서 좌절하는 아이가 있겠죠. 요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좌절하십니다. 네. 우리 애는 이게 안 맞나 봐요. 이걸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저는 매번 많이 듣는 얘기고 저희 팀장도 그렇고 그걸 매번 부모님을 설득을 시키는데 설명해 오셨으니까 네. 마음을 잡아주시면 KM을 시키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 되냐 일단은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4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썼는데 KMO는 직접적인 게 뭐가 있을까 또 생각했어요. 그러면 진짜 왜냐면 KMO가 왜 어머님들이 왜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다 써먹냐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오래됐죠. 십몇 년 전에는 KMO 수상자가 과학고를 바로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0년도죠. 2010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KMO를 응시생이 전국에서 18,000명 정도 됐어요. 지금은 3,000명대, 4,000명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수학 자기가 이제 도전하는 거. 그때는 입시랑 직결이었기 때문에 안 하는 애가 없었어요. 안 하는 애가 없었고 그러면은 이걸 대체 어디다 써먹느냐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로만 거의 끝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건데 만약 이걸 직접적으로 써먹고 싶다. 그럼 유학 보내는 게 가장 직접적으로 써먹는 거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번뜩 맞아 이걸 했었지 그러면서 제가 써놨는데 미국 수학 경시 대회가 이제 AMC 10하고 AMC 12, AIME까지가 이 성적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교는 그 칼텍이라든지 MIT나 하버드나 이런데 그 상위권 대학들은 이거를 쓰는 점수 쓰는 기록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스코어가 높고 만약에 이게 AIME까지 만약에 대상자가 돼서 되면 이건 굉장히 높게 써준다고 하고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AMC 10에서 끝납니다. 그 민사고고 학생 재학생들이나 10이면 10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0, 12는 이제 고3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보통 10은 점수 가지고 유학을 보통 써요. 근데 AIM까지 당연히 나가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실제 저희가 KMO를 가르칠 때 이 내용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이제 보통 AIM까지 다 저희가 기출까지 다 풀리니까 충분히 대비를 다 한다. 근데 이거를 네. 요즘 왜냐하면 하도 공대생들이 유학을 많이 간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썼습니다. 저한테도 이 수업을 의뢰가 들어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압구정의 학부모님이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거를 수업을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못한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안 맞아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아직도. 그 다음에 하버드, MIT 수학 경시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 모아서 실제 나가는 거거든요. 굉장한 이력이죠. 하버드, MIT 수학 언제 가보겠어요? 네. 중학생이 간 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외대 보고 이제 면접하는 학생이 여학생이 자기가 그거 나갔대요. 어떻게 나갔냐? 그랬더니 그냥 지원했더니 나갈게 해달라고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해주더라 하면서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하버드 갔다 왔다 하던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KMO 준비를 하게 되면 이걸 충분히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혹시라도 진로가 유학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잖아요. 저희 학생들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까지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 있는 심리력이 될 거다.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것 같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KMO를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그거 대회를 쓰는 걸 용인해주는 학교는 있어요. 영재학교 중에서. 네.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반영은 하지 않고 깎는 학교가 있고 이걸 쓰면 깎는다는 학교가 있고 써도 된다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전고 학교는 써도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써요.
무서워서. 진짜 깎으면 어떡해요?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깎을까봐. 그래서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KMO의 장점이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적 사고력을 가장 깊게 만들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네. KMO하고 영재고 입시 딱 두 개를 뽑아요. KJMO라는 게 있죠. KJMO는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이제 그 수준으로 이제 문제를 낸 건데 초등학교 수학 경시 대회를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KMO는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KJMO까지는 머리를 쓰는 거라고 보면 KMO는 철저한 학습입니다. 정수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수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냥 머리로 잔머리로 수상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엉덩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적었는데 뭐냐면 KMO의 장점은 뭐냐?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도전과 성취, 미래 경쟁력. 미래 경쟁력은 이제 아까 이제 대입에 좀 유리한 위치가 있고 꾸준한 학습과 자기주도성. 되게 좋은 말 다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미래를 여는 사고력이다. 저는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KMO를 공부하고 나면 너는 너의 미래를 여는 사고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무 좋죠. 이렇게 하면 정말 다 붙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했을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장점이잖아요. 단점을 안 써놨는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없나요? 그냥 뭐 단점. 써면 걱정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행 중단이죠? 네, 정확하시고 선행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럼 선행은 왜 하죠? 자, 모든 학원에 선행을 하는데 그럼 선행을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 받으려고 하잖아요. 중학교 내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러니까 시중에는 문제집 8개, 9개 종류를 다 풀어요. 그러니까 의치대 반의 그 학생들을 보면 타 학원도 그렇고 제가 계속 보면 이제 레파토리가 그렇게 되죠. 자, 기본 정석 봤어요. RPM을 풀리죠. 센수학을 풀려요. 저희 학원도 그래요. 그 다음에 좀 아이가 좀 괜찮아. 그럼 실력 정석을 풀려요.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풀립니다. 애들이 스스로 못 풉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풀려요. 그 다음에 블랙 라벨을 풀리죠. 또 문제집 뭐가 있나요? 고쟁이를 풀리죠. 고쟁이는 최고의 책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고쟁이는 내신의 최고의 책임, 고등학생들 진짜 많이 쓰는 책이고요. 왜냐면 단계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고쟁이를 풀립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상위권이라고 이제 더 어려운 걸 풀어야겠대. 문제집 푸니까 이제 보기 싫잖아요. 한 번 본 거 안 보는 거 아시죠? 안 봐요, 아이들이. 한 번 본 거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또 문제집을 찾아요. 자, 그러면 또 말씀드리면 TOT라는 게 있어요. 자, TOT를 풀려요. 그 다음에 그 하이엔드가 있고 하이퍼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개가 거의 뭐 죽음입니다. 아이들이 뭐 하나도 못 풀어. 그 스텝 3를 가면 그 진짜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다들 정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푼다고 스테이션을 100점 맞나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죠? 고등학교 내신 기출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똑똑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집에 있는 모든 거를 피해서 내세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내신 기출을 풀리죠? 자, 상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 기출을 풀려요. 그럼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죠. 절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1,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온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매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걸 매년 갖다 쓰고 매년 그걸 바꿔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계속 풀어야 돼요. 그럼 지금 중학생들이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계속 풀어야 돼요. 기출 다 풀려요. 그럼 난이도 높은 것만 풀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변형하는 것까지 예측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났나요? 수능이 94년도 시작한 거 아시죠? 그때 제일 어려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공통수학, 그때 일반 수학, 공통수학 그때 그게 제일 어려웠는데 수능이 지금 수원, 수투로 바뀌면서 쉬워진 거예요. 고등사 산하가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그 어려운 거가 지금 고1 내신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3년 내내 모든 문제집을 다 푼다고 해서 100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상한 걸 내거든요. 실제 제가 어떤 경우를 했냐면 세학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출이거든요. 기출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2차 검정식 문제 푸는데 이걸 애들이 어떻게 시간 안에 풀지? 한 문제였거든요. 그 맨 마지막 문제. 그럼 애들이 어떻게 풀지? 그래서 제가 출처를 찾아봤죠. 제가 경시 선생님이니까 경시대 문제만 뒤지는 거죠. 역시나 미국 대학교 수학 경시대 문제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 와, 이것도 어떻게 찾았대? 감동했잖아요. 이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아이들은요 그 정도 사고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기가 머리가 거기까지 안 가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문제집을 왜 어려운 걸 풀리나요? 아이들을 거기까지 사고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는 계속 밑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하는데 신기한 건 엄청 어려운 거는 깔짝대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은 쉬운 거 중간 거는 열심히 잘 푸는데 고난도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선행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보통 선행학습을 시키시는데 수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 구조는 수학을 잘한다의 구조가 아니라 다른 과목을 다 챙기겠다 구조죠. 이거죠. 그냥 수학 이추 이틀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그냥 이건 선행하고 있으니 일단 어쨌든 뭔가 되겠지. 직접적으로 뭐가 이렇게 애가 그래도 뭐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챙겨서 전교 1등을 전교 이제 탑이 되자. 이제 요게 이제 큰 그림이시죠. 근데 요게 실패를 하게 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신을 딱 받자마자 실패를 하는 순간 우리 애는 영재고 과거를 가야 한다. 우리 애는 갑자기 수학과학 재능으로 바뀌어요. 수학과학 영재로 바뀌어요. 국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한다 이게 아니고 수학과학, 우리 애는 수학과학만 좋아하더라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영재고로 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아이들.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심화해서 그 H대 발을 해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극강의 난이도 있는 문제는 그냥 포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 고등부 설명회를 가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어려운 한 문제는 포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서 직접 들어보세요. 직접 들어보시면 세하고 이런 각 학원들 있잖아요. 전문 학원들 설명해 드리면 킬러 문항은 어차피 못 풀어요. 우리는 킬러 문항 빼고 다 풀립니다. 이렇게 돼. 어차피 킬러 문항은 애들 손을 안 댑니다. 못 풉니다. 딱 결론을 지으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제가 답답해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심화를 다 풀리자. 그래서 저희도 의치대 반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걸 풀리는데 제가 들어가는 반은 여기 수준까지 풀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올리는데 진짜 가장 좋은 게 뭐냐? KMO라고 저는 단어를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저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반이요. 이번에 KMO를 만약 반을 시작을 하게 되면 12월 16일, 17일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게 지금 딱 과정이 하나씩 딱 있어요. 그래서 인문 1과정, 2과정, 3과정 이렇게 해서 N반, S반, A반, 인문반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업 시간은 이제 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일이 다 저희가 막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막 KMO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고민을 하시잖아요.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영재관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오는 아이들하고 신규생을 합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KMO 개념 같은 경우는 보통 입문 과정이면 거진 다 끝납니다. 그러면 여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문제가 얘는 3개월 한 거고 얘는 6개월 한 애들이고 얘는 9개월 한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훈련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받고 2번 받았고 3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걸 다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 아이들보다 9개월을 더 먼저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제 이번 지금 현재 이제 N반 같은 경우는 올해 KMO를 봤어요. KMO를 받고 이제 장려상
이제 이하 학생들이 여기다 모였습니다. 작년 상 정도 된 학생들이 모였고 내년 금상을 목표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대상 기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1 이하이고 중2는 이제 현재 중2는 영재 고반을 가는 거고요. 중학교 1학년 이하는 이제 공통수학 1, 2 테스트를 봐서 그러니까 KMO는 공통수학 1, 2까지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럼 대수는 언제 하느냐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대수는 해뒀으면 좋은 거고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 했던 애들이에요. 얘네들 다 공통수학 1, 2만 하고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봐서 각각 50점 정도면 못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일단 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 더 중요합니다. 의지가 있고 부모님도 있고 아이가 있으면 일단 50점 이상 맞으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돼 있으니까 와서 트레이닝 받는 게 목표입니다.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아니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1은 잘하고 2를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합산 110점 정도면 되지 않나 70, 40 이렇게 맞아도 되는 거죠. 그래도 저희는 다 시켜서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재밌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K와 N반은 금, 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 상한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S반, A반은 동상 이상의 목표입니다. 동상 이상의 목표고 인문반은 일단 해봐야지 알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레벨링을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일요일날 KMO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인문반은 물론 못 보죠. 인문반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신기하게 작년부터 좀 작년에도 인문반 학생인데 어머님이 그래도 애가 봤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네,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이가 저절해요. 분명히 배운 게 없는 걸 자기가 알면서도 점수를 딱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기는 못하는가 보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공부를 한 1~2일밖에 안 해서 이렇게 해도 얘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인문반은 안 보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 레벨을 재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반 학생들은 입문을 하고 나서 이제 일과정이 들어가는 게 이제 3월이 되겠죠. 3월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학생들과 섞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레벨이 재편성되고요. 실제 요 학생들 있잖아요. 여기 N반, 현재 N반 학생들 중에는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똑같아요. 입문을 하고 1과정 하고 장려상 받는 얘는 6개월밖에 안 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재밌어 하면서 재밌네 하면서 이게 쭉쭉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세요. 우리 애가 이렇게 될지를 전혀 예측을 못 하시는 어머님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해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KMO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걱정된 선행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의 장점이 뭐냐? 또 하나가 있는 뭐냐면 저희 선생님들이 KMO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재학교도 해요. 이건 보통 다른 학원들 똑같이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신도 해요. 요거는 다른 학원 안 해요. 다른 학원에서 KMO 영재고 선생님이 내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계속 KMO와 영재고만 계속 책밖에 돌려요. 근데 저희는 내신까지 합니다. 그리고 선행도 해요. 저희는 올라운드가 아니면은 저희는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돼야지만 되고요. 강하게 키워요. 저도 강하게 컸기 때문에 워낙 강하게 컸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저희는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수학 진도까지 다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 2과정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통수학 1, 2를 하고 KMO를 하고 나면 5월에 KMO 끝나잖아요. 8월 말까지 대수 그 다음에 수투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끝나요. 시간이 남아요. 주 3일이기 때문에. 남겠죠. 그럼 공통수학 1, 2는 안 하죠. 왜? KMO 때 했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수원 수투를 끝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이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끝나고 8월까지 딱 하고 나면 9월부터 다시 KMO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뒤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만약에 현재 중1이다. 현재 중1이면 중2의 내신 기간에 3주가 진도가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를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 일정별로 맞춰서 이제 학교별로 저희가 이제 중등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등반에 편입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KMO반 별도라고 KMO반 아이들끼리만 별도로 내신 대비를 해요.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가장 친해지는 시기가 내신 기간입니다.
이제 꼭 좀 알아주시고요. 내신 때 보통 많이 쉬시려고 하세요. 가급적 쉬지 않게끔. 네.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들이 가장 파악이 잘 돼요. 평상시에는 워낙 어려운 걸 하다 보니까 못 풀어와도 몰라서 못 풀었다 이렇게 하지만 내신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내신은 어떻게 그걸 못 풀 수 있냐로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아이들의 이제 그 이제 허점이나 이런 것, 아이들 실수나 이런 거를 그때 내신 때 다 잡아주고 그래서 현재 저희 중 2학년 작년에 이제 내신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원촌이 이제 내신이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학생 거의 다 전교벌이 다 나왔고 케모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잘 관리로 저희가 내신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진이 현재 딱 네 분 이렇게 4개 반 이렇게 4개 반 영재고랑 다 같이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영역을 썼는데 이제 주요 영역인 거고요. 저랑 이제 소장님은 이제 모든 영역을 다 하고요. 대수정수 조합 계열을 다 하게 돼요. 강하게 걷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시혁 팀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대수 유명하죠. 대치동에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대수 특화되신 분이시고 대수와 조합 기하를 맡아서 하시고요. 박상규 선생님이 이제 기하와 정수를 주로 맡아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조합이랑 대수도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주로 선호하는 영역을 제가 적어드리고요. 저희 김민아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뭐 파인만의 거의 개원 멤버시기 때문에 개원 멤버시고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파인만 EPTP 혹시 보셨나요? 모르시나요? 네, 모르시군요. 파인만 EPTP 보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그런 영상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이제 KMO반의 이제 특징을 이제 보면 이 과정 먼저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이제 그 12월, 5월에 KMO MS 모두 KMO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5월부터 8월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중도 수업 진행합니다. 주 3일 2개 과정 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2차 대상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KMO 2차 대상자가 발표가 되면 KMO 2차 대상자는 2차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차 수업을 할 때는 선행은 아마 한 과정 정도 끝난 상태에서 발표가 날 거고요. 그러면은 선행과 같이 병행을 할 건지 2차만 할 건지는 아이랑 같이 얘기해 봐서 보통은 2차를 합니다. 아이들이 선택하라 그러면. 그리고 중1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중1 이하들은 다시 KMO 실전 과정을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중2는 영재학교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현재 중1 학습 과정을 제가 예시를 드리면요. 흐름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현재 중1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KMO 실전반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KMO 몰입 기간이고요. 주 2일 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방학 때 특강을 추가적으로 더 하고 공부를 해서 1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야간 자습이 의무이기 때문에 12시까지 있습니다. 네, 놀라셨죠? 네. 물론 자습은 뭐 집에 가서 우리는 집에 가서 애를 재우고 키를 커야 되기 때문에 자고 가든 아침에 하겠다 괜찮습니다. 어머님께서 빼시면 돼요.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부만 해오면 됩니다. 야간 자습하면은 아무래도 여기 이게 스터디 값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왜냐면 KMO 모의고사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2월까지 끝나고 나서 3월부터 5월까지 파이널 기간이라 그래서 이제 기출 대비 기출 문제들과 모든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기간이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현재 이때는 중2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 기간을 3주를 정도를 갔습니다. 3주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1학년 때 시험 봤던 학생들은 그래도 2학년 때 두 번째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서 시험 보는 게 괜찮은데 처음 중학교 2학년 시험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국영수 주요 과목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짜야 될 건지 뭐 어떻게 저기가 내신 대비를 할지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모르겠으면 그냥 나중에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학원을 보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일단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학원을 보내놓고 중간고사를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기말고사 때는 자기가 정리를 합니다. 국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뭐 이래요. 영어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감을 잡기 전까지는 학원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혼자서 마음께서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어 잘하는 줄 알고 올해는 영유도 나왔고 영어 되게 잘할 줄 알았더니 뭐 70점대 나온대요.
아, 진짜 있어요, 어머님. 영어 원서 잘 읽어. 근데 왜 내신은 이럴까? 막 이런 어머니 계셨어요. 70대, 80대 받아가지고 이상하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 챙겨주셔야 되고 되게 중요한 얘기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특목고 입시든 뭐든 자사고 영재고 입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추천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모반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영재고를 준비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거지만 학교 생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챙겨주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해주실 일은 이거예요. 학폭에 절대 일도되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해요. 그거는 그냥 근처도 가지 마라. 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면 절대 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괜히 연루가 되면 추천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서울에서 탈락입니다.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도 학교에 사는 동아리든 열심히 참여를 하게끔 자율 동아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가 중요하고 되도록 수학과학 동아리는 반드시 하도록 해주시고 팁을 다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회장부회장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네. 회장부회장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실제 하나구나. 물론 이거는 이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고 아니면은 과학고. 아니, 물어보더라고요. 임원을 안 했네? 왜 물어볼까 이거를? 임원 한 번도 한 적 없니? 막 이러는 거예요. 과학고 실제 면접장에서. 그 있으면 플러스란 얘기죠. 막 없어도 상관없는데 있으면 굉장히 플러스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쭉 보면 많이 붙었어요.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트렌드는 좀 얘가 적극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 의지하는 있는 아이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이제 KMO가 끝나고 나면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KMO 1차원시 하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 진도를 나갑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현재 중2. 그러면 기말고사 대비를 하겠죠. 네, 기말고사 기간이 이제 6월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갈립니다. 자, 2학년 1학기 중간 기말을 보고 나면 아이들의 내신이 나오잖아요. 자, 올 A 이제 ABC니까 90점 이상 그러면 한 과목 B, C 맨날 물어보는 거. 은미체는 B 나와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그거는 되는데 은미체는 괜찮아요. 근데 또 물론 민사고나 상상과 또 다르죠. 학교마다 약간씩 다른데 애초부터 거기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주요 과목은 무조건 A를 맞겠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완전하게 올인을 해놓으셔야 돼요. 중간고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를 잘 봐내야 기말이 좀 이게 커버링이 되잖아요. 중간을 망치면 기말고사는 과목도 많은데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워낙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고사 때는 내신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전 과목을 다 신경을 써요.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전 과목 신경 쓰라고. 수학 좀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제가 막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기말고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갈래로 갈리겠죠. 영재학교를 갈 거냐, 의치대반을 갈 거냐 이렇게 갈립니다. 이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KMO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KMO 이게 두 부류예요. KMO 점수 똑같은 점수인데 생각하는 게 달라요. KMO는 너무 낮은데 영재가 못 갈 것 같아. 이게 있고 나는 그냥 의치대반 갈 거야. 이게 있고 또 KMO 점수가 낮으니까 더 열심히 나는 내가 머리가 아직 덜 성장했구나. 더 성장해야겠다. 그럼 난 영재고반을 갈래. 근데 나는 꿈이 목표가 의대야. 이런 애도 있고요. 있습니다. 실제 있었고 실제 그런 애들이 항상 매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정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같이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갖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다 영재고반에 있잖아요. 자기가 소신껏 공부하기엔 자기 의지가 아직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서 해보고 싶고 자기의 머리를 더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사고력을 더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영재고반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갈래로 갈리기 겁니다. 갈려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영재학교는 이제 1과정이라고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7월부터 영재고반이 시작이 되고 의치대반은 이제 진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7월부터 이제 인생의 진로가 갈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의치대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의대가 목표니까 내신 챙겨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계속 꼼꼼하게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중3 돼서 어느 고등학교 갈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 그건 이제 계속 상담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거 보시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 영재고를 가게 되면은 영재고 이제 실전반으로 돌아가서 이제 입시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현재 중1이고요. 현재 초6, 초5는 아까 거에 비하면 좀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다 KMO가 딱 1년 있죠. 똑같습니다. 이게 몰입 기간이고. 근데 이제 여기 3월 올해 내신 기간이 없어요. 이걸 좋아해요. 얘네들은 이때 형들 누나들 내신할 때 자기는 그때 그 3주 동안 문제를 더 풀어요. 실제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선배들보다. 왜냐면 내신 때 내신하고 나서 내신 끝나고 나면 논다 뭐한다 하면서 한 달을 그냥 날려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서 진짜 자기가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장려상 아이들이 초5 때 탄 거예요. 초6, 현재 초6. 현 초6이거든요. 현재 초6인 아이들이 지금 장려상 이상 타가지고 제 N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KMO 응시를 5월 8일 하고 나서 이제 고등과정 진도 아까 2개 완료했던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은 이제 내신이 이제 없으니까 2개를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학 때 특강은 뭐 안 할 거고요. 보통 안 하고요. 여름 방학 때 특강은 별로 안 합니다. 한 달 짧기도 하고 이거 한번 거친 아이들은 저희가 특강을 막 권장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려면 레벨업 특강이라 그래서 그냥 진도가 좀 느려서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진도 특강 정도 듣는 걸 추천드리지 그 외에는 KMO 때 돌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시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MO 레벨을 다음 중고급 과정이라 그래서 이제는 그냥 2차 보고 1차 금상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 번 돌았으니까 그 다음 해에 1차가 뭐 금상을 받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난이도 높은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MC 특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고 AMC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에 있어요. 미국 수학경시대가 11월에 온라인을 봅니다. 온라인을 보고 문제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 너 해볼래? 이러면서 하겠다고 하면 다 같이 재밌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실적은 이게 이제 그 KMO 이제 실적 아까 이제 보시면은 24년도 KMO 이게 이 학생들은 고등 KMO를 본 학생들은 이미 중 KMO 금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안 본 거고요. 그 전년도에 이제 금상, 은상 자격 받고 KMO 2차를 다 상을 받아서 그냥 고등 KMO 본 겁니다. 그냥 고등 KMO 받고요. 그다음에 이 원천 신도 신반포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올해 이제 서울과학고를 갔습니다. 서울과학고 이 아이도 서울과학고를 갔고요. 이 아이는 지금 과학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MO 1차 수상자를 보시면은 다 이금방 학교 온 걸 이제 아실 수 있게 되고 경원중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중1 현재 중1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생 90점대 1차를 금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켜서 동상 이상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만약에 의치대반 가더라도 전혀 문제 수학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실적이고요. 아까 보셨죠? 여기가 금상이죠. 2020년 KM 2차 금상이니까 얘는 국회를 보는 목표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회는 그렇게 뭐 물리나 이런 거는 이제 민증제라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거든요. 수학은 이제 고캠이 있고 계속 레벨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수학의 레벨이냐인데 문제가 진짜 끊임없이 어려워집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몇 배가 더 걸려요. 아까 보셨지만 네 문제를 3시간 푸니까 IM은 3시간을 세 문제를 4시간 푸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높습니다. 그만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KMO 공부라는 게 이제 워낙 생각을 많이 하는 공부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시키시다 보시면 아이가 학원 갔다 와서 얘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가만히 손이 정지되어 있는 걸 보게 됐을 거예요. 근데 머리를 쓰는 겁니다. 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 설명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인정해 주시고 왜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싸우십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하나도 안 풀어서 오면 저희가 안 했다고 보죠. 풀 수 있는 것도 안 풀어오면 그거는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적을 냈고요. 가보시면 다 이제 저희 이동강 학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저희 파인만 영재고센터 제가 이제 계속 저희가 여기 십몇 년을 했으니까 서초 지역에서 서초 강남 지역에서 십몇 년을 했는데 이 동네 이제 분위기도 잘 알고 대치동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도대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너무 뭐 평범한 얘기죠. 체크리스트 제가 보내드리고요. 뭐 과제 한 거, 진도 과제 한 거, 뭐 특이사항 있으면 여기다 적어드릴 거고요. 선생님 응원 나가는 거, 뭐 다른 데도 다 하니까 하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내드리고요. 여기까지야 뭐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KM 성적이 쭉 나와서 이렇게 등수가 나가서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토탈 입시를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 언제든지 진로를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단은 KM 공부 이후에는 영재고 입시 대비를 토탈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의치대반 자사고 대비 진도 대신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장님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정할 건지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재학교를 만약 입시를 하고 나면 합격자 수학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불합격자 같은 경우는 과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과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과고반이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신동 신문부 이런 데를 지금 합격자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아니면 자사고 입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외대부고 하나고 상사고 면접 대비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학원에서는 우리 학원에서 한번 들어오고 나면 어쨌든 입시까지는 책임을 져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다 말씀하시면 되고요. 저도 영재고 입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자사고 입시까지 다 했었기 때문에 항상 상담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치대반 외 마찬가지 의치대반뿐만은 아니라 중등원 학생의 내신 및 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치대반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솔직히 의치대반이 잘 보시면 솔직히 이게 딱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원에 일찍 보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의치대반이 선행이 빠르잖아요. 그럼 선행이 빠르면 다 의치대반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아니 무조건 빨리 다니면 되네. 그래서 빨리 보내셔야 되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선행이 제일 빠른 아이들이에요. 근데 빠른 아이들이긴 한데요. 그만큼 쫓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 학생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행이 좀 느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내신 전경권도 엄청 많아요. 저희 학원에.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진로 관리를 하게 되면서 각 학교 최상위그룹 고등 심화 진도 학습을 하게 되고 저희가 전국 자사고 입시 컨설팅 진행을 하고요. 광역 자사고 세하고 협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진학자의 파인만 고등부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인만 고등부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으셔가지고요. 현재 이제 고3까지 수업을 다 진행을 하세요. 보통 고등부가 고3까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3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독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에 들어가는 것은 파인만 입시 TV라 그래서 혹시 보시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입 전문가 입시 컨설팅이라고 압구정 파인만에 보시고요. 압구정 입시 컨설팅이고 제가 아까 소장님 보여드렸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영재고 과학고랑 이제 그런 수학과학 쪽 독서나 이런 것도 하세요. 그래서 카이스트 공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과학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영재고를 해야 되는 이유, KMO를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독서에 대해서 토론하신 것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당파임 원본 선생님은 자사고 입시 전문가시고, 그 다음에 엣지파임만 이승호 선생님도 여러 모든 학교 입시 전문가시기 때문에 거의 고입 대입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KM을 하고 나면 대부분 영재학교를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이니까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 인원이고요. 합격자 수입니다. 합격자 수는 매번 설명회를 보셨겠지. 설명 오시면 이제 명단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보시면 벽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누구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뭐 타학원을 보라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타학원은 실적 맨날 쳐다보는데 솔직히 서초 강남 지역의 학교 오픈 학교 이름 오픈하진 않습니다. 어느 학원이든지 왜냐하면 지방까지 합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깔끔하게 저희 센터에서만 한 애들만 보여드리고요. 최근 합격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2024년도 보시면 80% 나왔고 2025년도는 75%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2023년까지 뭐 40점 잘 나왔을 때가 이제 뭐 58% 이렇게 나왔을 때가 있었지만 그때 인원이 적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8명 응시해서 22명이 이제 통과해서 21명이 이제 최종 합격을 했는데 좀 다양하게 갔고요. 학교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거가 저희가 이제 좀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영재고는 이런 어떤 애들이 가는가? 뭐 아이들이 어떤 애들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영재가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맞죠. 영재가 가는 건 맞는데 영재가 돼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영재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영재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 영재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요즘 영재 학교가 보는 거는 성실함. 네, 성실한 걸 극히 강조. 네, 이제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의 시대는 갔고요. 누가 성실하게 학업에 임할 거냐. 그래서 부모님께서 해주실 거는 태도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태도만. 안 되면 저희가 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이 합격률을 올린 키는 딱 하면 저희가 만든 키워드는 말 그대로 태도입니다. 태도를 정확하게 잡아서 보냈습니다. 그렇고요. 그거를 같이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률은 저희가 49.5%.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합격 확률은 일단 50% 넘는다. 50% 정도 된다. 근데 물론 이게 2017부터니까요.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봤으니까 맡겨주시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KMO 공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O 공부. 그러면 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KMO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아이. 어떤 아이들일까요? 네, 제가 여기 적으려다 안 적어요. KMO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나오는 점수에 연연한 아이들. 이거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목을 매는 아이도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KMO는 보고 나면 100점 만점에 20점 나오고 30점 나오고 그래요. 초반에 시험을 보면 못 견뎌요. 죽으려고 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비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향 보시고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학원 시험은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학원 시험은 악착같이 100점을 맞아요. 왜냐? 학원 시험은 맞을 수가 있어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KMO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이게 괜찮다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중간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의지가 물론 없었다가 생기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KMO 공부를 실제 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숙제가 적어요. 이걸 또 노린 아이도 있는데 숙제가 일반적인 선행은 보통 뭐 4, 50문제씩 풀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2시간 분량 잡으면 한 40문제 정도 이게 막 선생님들 내신단 말이에요. 2시간 정도 풀어와라 그러면 KMO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한 문제가 보통 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2시간 풀려면 2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KMO는 복습과 예습이 있기 때문에 복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책이 한 권 더 나가요. 그러면 뭐 그날 배운 거를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날 한 걸 다시 풀어야 되고 예습까지 해와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적다고 느껴요. 저희가 많이 안 내요. 개수가 적기 때문에. 많아봐야 10문제 정도 돼요. 물론
3교시이기 때문에 10문제씩 3개면 30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빨리 해요. 복습을 하고 그냥 왜 초반에 입문반은 초반에 어려운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뒤쪽 가면 이제 실전 1과정, 2과정, 3과정 가면 하루에 5개. 기하 같은 거 한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못 푸니까요. 근데 대신 5문제 푸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걸 하게 됩니다. 많은 걸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한 걸 배우기 때문에 엄청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은 잘 이렇게 재밌어 하면서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켜보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천, 근데 아이가 이 반응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못 견뎌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저희도 말씀드려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모 공부는 어쨌든 이야기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세요. 이걸 몰라요. 모르시죠? 우리 아이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되고, 첫 시간에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말을 해줘요. 너네는 이제 시작인 거고 충분히 먼저 하는 애들을 다 따라잡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제 시작인 거고 머리가 트이는 시간은 모든 인간이 다 다르다. 그걸 항상 개념을 심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성장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MO로 경험을 하시기를 이제 추천해드리고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잘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입시를 하다 보니 아이들한테 맞는 입시를 저희가 제안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멘탈 관리가 저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탈 관리를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멘탈 관리에 굉장히 신경 써요. 그게 제가 그 영재고 입시 키워드가 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울고 그래요. 아까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한과영 가서 지금 수석 차석을 하는 애 2명 있거든요. 이제 고3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은 남학생인데 진짜 제 앞에서 꺼이 소리가 통곡을 하면 20분 울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너무 기특하죠 아들인데 이런 아이를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되는 게 이런 공부다. 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아까 중1 학습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1에 지금 입문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네. 여기 지금 바로 실전부터 나왔는데 입문반은 어떻게 입문하나요? 중1은 입문을 하게 되면 입문 과정이 3개월 하게 되고 그러면 3월이 되잖아요. 3월이 되면 실전 1과정과 파이널을 동시에 진행을 해요. 동시에요? 네. 네. 그럼 아까 전에 주 2일 방학 특강이 있어서 아까 1시부터 10시까지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자습이 들어가죠. 자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방학 특강까지 포함한 시간인 거죠? 네. 1시부터라는 게. 네네. 그 방학 특강 때는 뭘 하게 되는 건가요?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제별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수업에는 이제 정상 진도가 나가게 되고 네네. 개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강으로는 그냥 부등식만 따로 빼서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 이론을 나가는 거야? 아니면 문제 풀이를? 이론을 나가죠. 이론과 개념 문제를 동시에 하죠. 네. 이게 좀 늦게 입반을 해서 이런 특강을 듣는 건가요? 아니요, 다들. 다들. 저는 다. 네. 각자 그 아이들 그 반에 맞춰서 저희가 특강을 조서를 해요. 특강도 의무인 거예요? 네, 거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첨언을 하자면 KMO 과정이 4과정이 다 강한 친구들은 사실 없거든요. 저희가 꿈꾸는 거는 완전체인 학생이지만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그런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대수정수 기하 조합 중에 약한 영역들이 대부분 다 별로 정해집니다. 그 과정을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마를 잡아서 특강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보통 저희가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특강들이 정규반에는 없는데
K모 과정과 영재학교 반에는 사실 공부량을 늘려나가야 되는 것도 미션이라서 그렇게 필수 특강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1이랑 초5, 초6은 같은 합반 해서 운영을 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K모 과정만 그러면 아까 내신이 있는 중1과 초5, 초6은 분반해서 하죠. 분반은 그때는 분반을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초5, 초6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린트로 따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교재는 따로 하고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선배들이 돌아오면 다시 교재를 나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한 반에 몇 명 정도 구성해요? 보통 저희가 한 반은 이제 뭐 12명 이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원은 이제 20명인 건 맞는데 어머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K모 기본반들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 그룹은 이제 올라오는 시드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영재관에서 적게 보내줄 때는 5명에서 6명, 많게 보낼 때는 15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반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정원은 20명인데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2명 내외가 보통 구성됩니다. 그게 모두 초5부터 중2까지 다 합친 양수인 거죠? 그렇죠. 반별, 반별. 반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반이 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인문과정반은 이번 연도에 12월 달에 오픈하는 반이 한 반이 있는 거고 그 전에 또 9월 달, 10월 달에 오픈한 반이 또 있고 6월 달에 오픈한 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K모가 5월 달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월수분반, 화목일반 합쳐서 반이 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벨링을 한다는 개념이 인문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론 공부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진검승부라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계속 반 레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시작하는 중1 아이들은 인문 과정을 끝나고 나면 사실상 K모 과정을 맛만 보고 이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초5, 초6이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과정적으로는 K모를 1년 이상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때 주차에 맞춰서 저희가 K모 끝나고 나서 만약에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부족한 선행 과정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해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초등 5학년, 6학년이었던 아이들은 K모가 끝나고 나서 이제 대수랑 미적 분원으로 교육과정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수원하고 수투를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으로 공부하는 그룹들이 각각 2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아이에게 부족한 과정을 채울 수 있고 경시 내용도 마찬가지로 특강이나 프로그램적으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입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니고 있는 이제 선행하고 있는 학생 네, 경우에 그걸 또 해야죠. 별도로 또 테스트를 보는 건가요? 저희 재원생이라고 하면 사실 K모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엔 선생님들의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공통수학 1, 2를 하면서 이 정도 완성도가 나왔다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테스트는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 재원생이 아닌 외부생인 경우에는 공통수학 1, 2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입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서 테스트는 공통수학 1, 2 혹은 조금 선행이 빠른 친구는 대수랑 미적분원 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운 과정에 대한 체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1이나 혹은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했는데 K모반을 입반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중하게 좀만 더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너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탐에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나요? 네, 어머니. 내일 업무 내일 걸 못 와서 초등학교 3학년이면 네.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선행 과정으로 초등 과정을 빨리 그냥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심화 공부가 얼마나까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개통적으로는 수학의 심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학의 심화의 중요도를 아주 극대화해서 생각하시는 부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입시팀은 KM으로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선행 과정에서의 심화 과정은 책이 다 난이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선행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기본 과정 한 번 하고 심화 과정 한 번 하는 형태로 초등 과정을 빨리 끝내고 중등 과정도 기본 과정 한 번 하고 심화 과정 빨리 한 다음에 고등 과정의 공통수학 1, 2가 이제 고1 학년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했었을 때 수학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룹인지 아닌지가 조금 판단됩니다. 그때 경시형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수학과를 좋아한다 하면 K모 라인업으로 가면 되고, 근데 이 요건을 모두 다 갖췄는데 K모를 싫어하는 아이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필수적인 건 K모라기보다는 선행과정이라 선행과정을 지금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저희 학원에 찾아주시는 어머님들 중에 영재고반 혹은 K모반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세 가지 요건이 거의 다 구비되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께는 K모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훨씬 더 다른 아이들과 다른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때 불이익한 점은 이거 공부하면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과정적으로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K모 전문학원이지만 K모만 있는 학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언제라도 선행과정으로 더 바꿀 수 있고 환경 변화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로 아이가 동기부여를 다르게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어머니. 여기 대표 강사진 해서 이렇게 네 분 나오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네 과목별로 네. 이게 지금 다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게 대수 조합 기하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 네.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대치동의 학원의 컨셉은 대수 선생님, 정수 선생님, 기하 선생님, 조합 선생님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것만 판단합니다. 그럼 아이는 조각난 새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그 입시팀의 선생님 네 분은 영재 학교반을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근데 영재 학교반이 영역적으로 따지면 조합, 기하, 창의, 융합이거든요. 그걸 나눠서 그렇지 사실은 다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입시에 적합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저희 김종범 원장 옆에 올이라고 써져 있고 미나 소장 옆에 올 써 있고 저희가 영역을 하나 쓰지 않은 건 이 사람들은 입시 전문가들이라 아이를 입체적으로 영역적으로 다 봐줄 수 있고, 그 아이가 조합 문제를 갖고 오더라도 내가 기하 선생님이지만 풀어줄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역을 그렇게 썼던 거고, 반별로 이 선생님들이 교차에서 어떤 반은 조합을 들어가고 어떤 반은 기하를 들어가고, 저희 부원장님만 해도 해당 아이들이 이 파트가 약하다 싶으면 그 파트 들어가시거든요. 그 영역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가 영역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시적으로는 아니고 반이 세팅되면 거기에 시간표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입시팀 선생님들은 그 4분 플러스 알파 해서 한 5분 정도로 운영되는데, 현재로는 강사 교체가 안 되는 선생님은 항상 그 4분은 고정이셨거든요. 특히 저희 부원장님은 10년, 소장님은 20년 이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님 한 반에 선생님이 4명이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니고 2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시간표를 짜고 구성하고, 저희가 왜냐면 K모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 퍼즐처럼 맞추거든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짜고 있어서 2-3명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저 부원장님 꿈꾸시는 입시팀 선생님들의 요건은 전 영역을 다 잘해서 어떤 영역인지 해도 막힘없이 답하는 강사가 되자. 본인부터가 그러시니까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주십시오. 열네 재밌긴 한데 우리 블록은 세월중이 거의 없는데 어떤 게 없다 거죠? 우리 합격 어머니 그건 좀 오해신데요. 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세화여중 자체가 영재고랑 과학고등학교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 영재고랑 과학고등학교를 세화여중에서 갔다, 그럼 저희 학원 아닙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세화여중에서 과학고를 간 친구, 영재고 간 친구 저희 아이였고, 작년도에는 사실상 입시가 없었고, 올해는 세화여중에서 과학고를 많이 썼는데 그중에 1차 통과한 아이가 3명 있거든요. 3명 다 영재고 센터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면 뭐 저희가 세화여중 선생님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고가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여중에서 여고를 갔으면 한다라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공계에 특성화되어 있는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 특성상 여학생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이공계를 너무나 희망하는 아이들의 일부가 지원해서 영재고센터에서 꿈을 펼쳐내고 있고, 절대적인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재고센터에는 여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편에 속합니다. 영재고 과목 준비하는 아이들 치고.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서 하는 설명은 이건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봐 컬러 프린트된 종이에 맡겼거든요.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가셔도 되고 책상에 놓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레벨 테스트 일정을 잡고 아이들의 정보를 좀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랑 이 앞에 직원이랑 부원장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숙제는 몇 시간 정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하루 마음 잡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인데 사실 저희가 대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펜좀 주십시오. 그 복습 테스트라고 하여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